using 디렉티브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1을 호출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호출이 될 겁니다. 호출되는 이유를 보면 글로벌 스코프가 있고요. 글로벌 스코프에 F1이라는 이름을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는 위치는 여기서부터 찾게 돼요. 그래서 블락 스코프,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 글로벌 스코프까지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fn2를 호출하고 싶습니다. 컴파일 하게 되면 일단 에러가 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름을 발견할 수 없을 테니까요. 보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using namespace ns1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일단 글로벌 스코프가 있을 거고요. 그럼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fn2가 등록이 됩니다.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이름이죠. 이럴 때 요 using 디렉티브 구문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블락 스코프,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 글로벌 스코프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ns1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 ns1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출발해서 글로벌 스코프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만나는 데는 여기죠. 그래서 보면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using 디렉티브하고 그 다음에 designated namespace 즉 ns1을 말합니다. ns1 이 두 위치에서 쭉 출발했을 때 가장 근접해서 만나는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이 ns1에 등록된 테이블, 이름 테이블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여기 있는 테이블의 정보가 글로벌 스코프로 넘어가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배우기를 이 이름이 없는 것처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 스코프에 등록이 되니까요. 이런 경우는 아주 따지고 보면 특수한 경우입니다. 뭐냐면 바로 위로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네임스페이스 바로 위로 지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쭉 찾아가는 스코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등록되어져 이제 여기는 ns1이죠. ns1이 있는 위치에서 쭉 스코프하는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글로벌 스코프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위에 딱 지나가는 경우가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fn3를 호출하고 싶습니다. 근데 using 당연히 호출 안 될 거고요. using namespace에서 ns1 밑에 ns2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호출이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실행도 되고 문제없이 될 거예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스코프가 있고요. ns1 스코프가 있고요. ns2 스코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있는 위치에서 찾아 들어가죠. 블락 스코프,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 글로벌 스코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위치에서부터 자기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ns1 글로벌 스코프로 지나가요. 결국 공통적으로 만나는 위치는 어디냐면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가장 근접돼서 만나는 위치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냐면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여기 기존에는 F1만 있을 거예요. F1에다가 FN3를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해 준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할 수 없냐면 이렇게 지워서 그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스펙 문서에 있는 예제들은 대부분 using 디렉티브 관련된 예제들은 곧바로 위로 지나가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위로 안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지우면 안 되고 이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 구문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쭉 해서 글로벌 스코프까지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위치에 네임스페이스에서 쭉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만나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스코프에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면 그 스코프 중간에 만나는 가장 근접된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이름을 바인딩 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as if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검색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제 중에 이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d의 namespace죠. std의 literal이라고 있습니다. 그 literal 관련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literal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inline namespace로 되어져 있어요. inline namespace 같은 경우 inline namespace를 등록하게 되면 쭉 한 번에 다 올라오잖아요. inline 셋이 다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using namespace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 내부에 있는 inline들이 싹 다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요소들이. 근데 이 이름은 어디에 있냐면 std 아래에 있거든요. std 아래.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스코프 관계를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 위치에서 글로벌 스코프로 빠져나갈 거고요. 그다음 이 리터럴부터 출발해서 std 지나서 글로벌 스코프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글로벌 스코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코프에 리터럴들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d에 스트링 이런 리터럴이 s라는 스트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번 사용을 한다 그러면 std에 print.ln 해서 여기다가 뭐 내용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hello라고 쓰고 여기다가 s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 s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s가 어딨냐면 아까 이렇게 보면 여기는 요 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컴파일되고 hello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C++ 스펙 문서에 있는 샘플들은 모두 다 바로 위로 지나가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스코프를 지우면 안 되고 찾아서 만나는 공통적인 위치를 찾아서 거기다가 등록이 되는 것처럼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지워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